그것이 바로 온양행궁이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온양행궁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정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서울에 있는 정전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늘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규모로 왕의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만든 듯합니다. 이 왕의 출입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궁궐 건축의 기본은 남향입니다. 그런데 이 온양행궁은 왕의 출입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온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궁이었기 때문에 그 형식에서 다소 벗어난 듯합니다. 자, 이 온양행궁의 특징은 다른 건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온양행궁에서 이 왕이 사용하는 건물 외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바로 부엌, 수락관입니다. 자, 이렇게 부엌이 안팎으로 두 군데나 있는 것으로 봐서 왕이 이곳으로 행차할 때 함께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친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종친들이 머무는 공간인데요. 이 왕의 친척들까지도 이곳에 왕을 따라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땔감을 관리하는 관청 또는 음식을 총감독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고요. 또 이 상의원이라고 하는 그 옷을 찢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상의원은 왕이 행차를 할 때 함께 동행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원이 이곳까지 함께 온 것은 왕이 상당히 이곳에서 장기간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이 5명의 임금과 사도세자까지 이 온양행궁에 다녀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35일 정도를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왕이 한 달 이상이나 되는 기간을 이 온양행궁에서 머물렀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궁 사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학자 성백효 교수를 찾았다. 여기서 사도세자가 왜 온양행궁에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혹은 종기가 굶기도 하고 혹은 종기가 이미 터졌습니다. 영조가 말하기를 동궁이 앉아서 말할 수 있더냐. 다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사도세자의 온양행궁 행차는 추진된 것이다. 이 임금은 다시 말하기를 여러 의원들은 온천욕을 어느 때 가는 것이 좋다고 하더냐. 이후가 아뢰기를 지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홍봉하니 아뢰기를 신은 자세히 알진 못하오나 대체로 목욕에 훈세하는 것은 습증을 다스리는 데는 좋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은 약재 사도세자의 행차에 앞서 온양행궁에선 대대적인 보수공사라고 준비물을 챙긴다. 한약재입니다. 이것도 이게 한건 울금이라고 노란 물이 나오는 울금향이 8양. 사도세자의 온양행궁 행차에는 궁궐한 약방인 내의원에서 각별히 준비한 물건이 있었다. 약재였다. 부용향 1재와 소목 1근, 울금 8양, 그리고 마시는 차로 알려진 당작설 8양이다. 특이한 것은 이것이 모두 목욕에 소용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이다. 부용향은 왕실에서 쓰던 것으로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 만든 일종의 향인데 그 용도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조선시대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던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소목과 울금은 기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배합될 경우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약재다. 울금은 이 뭉치고 막혀서 흩어지지 않는 기운을 갖다 흩어주는, 그러니까 흩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병, 창질이 걸렸을 때 그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혀 있는 것을 갖다 풀어줌으로써 사실은 그 인체의 정상적인 기운이 그 환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연적인 회복을 촉진시키는 거죠. 맥후가
심하고 치료에 쓰인 약재와 대삭하는 당시 심한 사도세자의 증세에 대한 게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런 기록이 사도세자는 병의 근원이 단순한 종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창을 갖다가 그 열이 창을 갖다가 만드는 상태를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왕세자가 족부에 그러니까 다리 부분에 창기를 앓고 있었지만 이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그 병의 근본이 되는 것은 화가 우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의보감에도 설명을 하기를 창의 원인을 화가 왕성했을 때, 체내에 화기가 왕성했을 때 창이 생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요새 말로 하면 우라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질환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서 온양행궁을 다녀간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등 5명의 왕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종기와 안질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행차한다.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을 연구하고 있는 동의대 김훈 교수. 그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던 왕들에게도 종기는 난치병이었다고 보고 있다. 조선시대 역대 임금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런 그 피부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학서적 안에도 이런 피부질환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기록되어 나오고 또 이 별도로 이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전문 의서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피부병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획기적인 외과 서적으로 손꼽히는 치종진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당시 사람들이 앓고 있던 피부질환인 종기치료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종기치료를 위해 치종청이란 종기 전문 치료 관청이 있었지만 대개 탕약이라 침술이 사용됐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게 되면서 대담하게 환부를 절개하는 외과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종기와 같은 피부병은 치료가 까다롭다. 그러나 왕실에선 전통적인 방법인 탕약을 고집했다. 현종은 5차례나 치료차 온양행궁을 방문했는데 현종실록을 보면 어이들은 탕약과 같은 방법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이들은 종기에 온천이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온천에서 그 증상에 따라 약물을 섞어 목욕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어이들. 온천은 종기 치료를 위해 어이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처방이었다. 부용향, 소목, 울금, 그리고 작설을 넣었던 약물탕이라. 온천욕을 효과적으로 할 방법을 찾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선의 역대 왕들은 온양에 가서 온천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왕의 목욕시설은 이 온양행궁의 온천 건물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떻게 목욕을 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왕의 목욕에 관한 기록은 극히 제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일반적으로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에 보면은 대유목 분사, 노수로 만든 큰 목욕통 4개를 뇌후 주성, 튼튼하고 두껍게 만들어라. 이 4개의 목욕통을 생일에 맞춰서 대궐로